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문서 작성 9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작성의 원칙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문서 작성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입니다. 제1원칙은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문규범은 우리가 국어생활, 언어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내용들입니다. 일종의 공식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교에 교과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문서 작성에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어문 규범에 맞게 말도 하고 글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어문 규범의 그 양이 정말로 아주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서를 쓰는 분이라면 아셔야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국립국어원 누리집은 홈페이지를 우리말로 바꿔서 하는 말인데요. 누리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문 규범을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문 규범을. 제1원칙입니다. 제2원칙은 한글로 작성하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한글로 작성한다. 그런데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가로로 쓰기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한자 외국어는 괄호 안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그러니까 한글이 주가 되는 거죠. 한글이 주가 되고 한자와 외국어는 한글의 내용에 대한 어떤 보충 그렇게 또 다른 정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한글로 작성하기 제2원칙입니다. 제3원칙은 간결성, 명확성인데요. 간결하게 쓰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면 쓰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글쓰기를 배우죠. 아마 이 제3원칙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글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3원칙은. 그런데 이 글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어떤 글이냐면 시나 소설이 아니죠. 정보 전달의 글입니다. 정보 전달의 글, 의사소통을 위한 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글, 그런 글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간결하게 글을 쓴다는 것은 군더더기 없이 글을 쓰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우리가 보통 군더더기 없이 글을 쓴다고 말을 할 때 군더더기의 경우에는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군더더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것을 붙여놓으면 군더더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쓸데없이 붙어 있는 것을 아예 제거하는 겁니다. 누군가 봤을 때 아주 간단한 거죠. 깔끔한 글을 간결성을 갖춘 글이라고 합니다. 명확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 내용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분도 결제자도 그리고 또 이 공문서의 기본적인 독자는 누가 되냐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고 틀림이 없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명확성입니다. 간결성, 명확성 아주 쉬운 원칙 같지만 이 원칙을 지켜서 글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분이라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쓰는 글이 간결한가? 내가 쓰는 글이 명확한가? 그 원칙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은 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일반 기업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 문서를 읽는 다른 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간결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4원칙은 약어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어를 쓰거나 전문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약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대원칙은 약어나 전문용어 사용은 피하는 게 원칙이다. 제4원칙입니다. 제5원칙은 바코드 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문서를 보면 QR코드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게 발달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예상이 되는데요. 정보의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서 하나를 만들 때도 그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영상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일에 대한 절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문서와 연계해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또 문서를 생산하는, 만드는, 작성하는 분들은 바코드를 이용해서 문서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도 필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 능력도 필요한 거죠. QR 코드라고 합니다. 자, 제6원칙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아주 간단한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공문서 내용을 보면 이 숫자도 함께 사용해 왔지만 로마 숫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지 않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쓰지 않기라는 표현보다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아마 기업에서 사용하는 문서도 이 로마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도 보면 이 로마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문서를 작성할 때의 원칙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제7원칙은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여러분 아마 이 온점이라는 말을 보시고는 온점 마침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침표가 맞죠? 어문 규정에 이전에 온점을 마침표로 바꾸어서 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점을 여러분 마침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그대로 썼냐면 법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문서를 사용하는 분은 앞에서 우리가 원칙을 말했잖아요. 그죠? 간결성의 원칙, 그죠? 명확성의 원칙.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문서는 간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년, 월,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마침표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27년 7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무척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띄어쓰기가 또 원칙이잖아요. 그죠? 맞춤법 띄어쓰기. 그러면 2027년 하고 띄잖아요. 7을 하고 띄어야죠.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2027 마침표
온점, 그리고 한 칸을 띄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7, 온점, 또 한 칸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17 다음에 이 온점, 맞춤표가 뭐라고요? 1. 1을 대신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온점은 글자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글자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027년 7월 17일 왜 틀렸습니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죠. 그죠? 또 그 밑에 건 왜 틀렸습니까? 띄어쓰기는 했는데 07, 07을 아마 여러분들 07을 이런 말을 숫자를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런데 07월이란 말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가 아닌 거죠.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월 앞에는 0을 붙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1 앞에도 0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2026년 12월 25일 목, 그렇죠? 이것도 틀린 거죠.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2026년 12월 25일 해서 이 온점이 1을 대신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앞에 오고 괄호를 이용해서 요일을 나타내는 목을 넣을 수 있는 거죠. 2026년 12월 25일 괄호 속에 목이 들어가는 거죠. 띄어쓰기 해야 되고 각 숫자 다음에는 온점, 마침표가 지킵니다. 간단한 원칙인데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간결한 문서를 만들기 위한 거죠. 명확한 문서를 만들기 위한 거죠. 제8원칙은 시, 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한다.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쌍점을 찍어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18분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08 쌍점 18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오후 2시 2분도 마찬가지로 24시 시각제니까요. 14라고 하고 쌍점을 찍고 그 다음에 02 우리가 0이라고도 하는데요. 02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뭐 그냥 당연히 그냥 2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8원칙도 간단한 내용인데 24시각제에 따라서 숫자로 표기한다. 공문서는 이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9원칙인데요. 9원칙은 문서를 이제 만들다 보면 문서의 길이가 길어지죠.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계를 또 정하기 위한 내용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로마 숫자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라비아 숫자가 원칙이니까 먼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옵니다. 한글이 아니라 1, 그 다음에 한글, 가. 그 다음에 괄호 오른쪽에만 했죠? 1. 그 다음에 오른쪽에만 괄호, 그죠? 부분, 우리가 보통 반괄호라고 하는데요. 괄호의 오른쪽 부분이 들어가 있고, 가. 그 다음에 괄호 1, 괄호 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 문자라고 하는 특수 형태의 문자인데요.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 문자 가.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의 조합으로 항목의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처럼 이런 특수 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문서를 작성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문서를 작성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문 규정은 뭐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뭐 저도 어문 규정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때때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국립국어원 누리집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표준어 같은 경우에 표준국어 대사전 필요한 거죠. 국립국어원. 그 다음에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쓰기 또 국립국어원에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에도 마찬가지죠. 누리집에 행정업무 운영 편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